목표를 정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목표가 없으신 분들이 있죠? 어떤 식으로 목표를 정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 인생의 최종 목표는요. 나의 강점을 바탕으로 나의 일을 잘 해냄으로써 타인과 사회를 아름답게 만든다가 제 인생의 최종 목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 꼭 무엇이 되겠다라고 인생 목표를 정해버려요. 뭐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공무원이 되고 싶어요. 조금 더 진화한 친구들은 뭐래요?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무엇이 되겠다죠? 열심히 해서 이루면 좋겠지만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살겠다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 인생 최종 목표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선생님이 안 돼도 뭐 공무원이 안 돼도 건물주가 안 되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내가 가진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삶은 또 없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어떤 어둠의 터널을 조금은 빨리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인생 최종 목표를 한 줄로 정의해 놓으신 다음에 그 아래에 이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 적어 놓는 거죠. 저는 기록법과 독서법으로서 온리원이 되겠다라고 정했습니다. 왜 넘버원이 아니고 온리원이에요? 넘버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죠. 하지만 온리원은 대체 불가능한 존재죠. 저는 이 사회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되고 싶은 것들을 하나하나 적고 그런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어떤 실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놓고 매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적어놓고 매일 보는 게 중요해요? 목표에서 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목표는 사라지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제가 2016년도 다이어리에 맨 앞장에 있잖아요. 맨 앞장에다가 뭐라고 붙여놨는지 아세요? 천사분려일행이라고 적어놨습니다. 1000번 생각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나태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누구보다 나태한 사람이란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태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 스스로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 나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제가 굉장히 젊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안 한 것 같이 이렇게 생겼지만은 지금 3살, 2살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와이프한테 자기야, 나는 나중에 자식들이 태어나면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자식들에게 가장 많은 책을 읽어주는 아빠가 될 거야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왜? 어떤 목표가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떠들어대야죠. 그래야 왜 안 하고 있으면 너 왜 안 하고 있냐고 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분유를 먹이면서도 한 권의 책을 100번씩 읽어주고 있습니다. 이야, 그게 가능해? 애기들 책 글씨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앞장을 펼치고요. 포스트잇을 맨 앞장에다 붙여놓고 읽어줄 때마다 한 번씩 다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100번 읽어줄 때까지. 그럼 여러분들 책값이 아까워요? 안 아깝죠. 그리고 와이프랑 제가 아이들한테 읽어준 책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의식이 깨어 있을 때쯤 아빠와 엄마가 너를 위해서 네가 아기 때부터 이렇게 많은 책을 읽어줘 왔다. 너는 독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책을 통해서 네 살 길을 알아서 찾아라. 멋지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런 것도 기록해놓고 자꾸 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또 주변에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파에 앉으면 힘들 때는 읽어주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와이프가 옆에 딱 지나가면서 자기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읽어주는 아빠가 될 거야 라면서 지금 뭐 하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은 영상에 많이 현혹이 되잖아요. TV가 있고 TV 옆에 서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파에만 딱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재로 막 뛰어가요. 그리고 책 2-3권을 제 앞에 딱 던져요. 막 그래요. 뭐래요? 빨리 읽어달라고. 계속 읽어줘야 돼요. 언제까지 읽어줘야 돼요?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장모님이 잠깐 김치만 주려고 딱 오셨어요. 갑자기 또 책 몇 권 들더니 장모님 앞에 던져요. 읽어달라고. 5분 있다 가시려고 했는데 1시간 반을 붙잡혀 있었습니다. 왜? 계속해서 읽어줘야 되니까.
인생 최종 목표 정하시고요. 핵심은 한 줄로 가치에 중점을 두고 정하시고 또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건지 정해 놓으신 다음에 실행 계획들을 꼭 적으시면서 매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불석권이란 말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책을 읽을 것인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매일 읽을 페이지 수를 정하셔서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뭘로 정해요? 시간으로 많이 정해요. 시간으로 정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에 쫓기게 되고요. 시간에 채우기 급급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은 채웠는데 아직 더 읽고 싶은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고뇌에 빠져요. 근데 매일 읽을 페이지 수를 딱 정해서 나는 한 챕터만 읽을 거야. 난 이 소제목만 읽을 거야. 하면은 끝맺음도 확실하고 또 책 딱 덮고 그 다음에 뭘 하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다른 일을 해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초반에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었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많이 문의하세요. 용쌤 아직도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으세요? 아니요. 책을 읽지 않아요. 하루에 한 권씩이요. 지금은 천천히 깊게 읽습니다. 많이 읽어보니까 많이 읽는 게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권의 책을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실천하기 전까지는 넘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굉장히 편협된 독서를 하거든요. 남들이 편협된 독서 하면은 너 지금 뭐 독서 잘못되고 있어. 그러니까 남의 말은 별로 귀담아 듣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방식대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언제까지 편협된 독서를 할까요? 그 분야의 책을 낼 때까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저는 그것만 파요. 근데 남들이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해요? 안 해요. 어떤 성과들을 계속해서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으시고요. 책 읽기가 아직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에 2페이지라든지 3페이지만 딱 읽으시면서 꾸준히 계속해 나가보세요. 자연스럽게 책 읽기에 흥미가 붙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긋고 치라고 적으면서 읽어주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성향의 차이기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책을 깔끔하게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내 책이라고 하면은 더럽히면서 읽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여백들이 있잖아요. 그 여백에다가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또 이거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었던 어떤 그런 문장들이라든지 어떤 생각들 또 저자와는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적어보세요. 근데 그냥 적고 끝내는 게 아니라 적은 다음에 옆에다가 꼭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이거 적은 날짜를 적어보세요. 그 책은 내 책이니까 5년 뒤, 10년 뒤에 다시 한번 꺼내볼 수도 있죠. 그때 어떤 현상이 발견돼요? 그 당시에 나와 어떤 그 수준을 비교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재미를 또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책은 세 번째로요. 지금도 수많은 책들이 쏟아지죠. 책 맨 앞장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목차가 있죠. 목차가 있는 이유가 뭐죠?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빨리 찾아서 읽으라는 거잖아요.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다고 해서 나한테 모든 게 다 도움이 돼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단 한 문장만으로도 인생을 얼마든지 나은 인생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설책이라든지 아니면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부분은 항상 선생님들이 또 뽑아주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책 읽기에 좀 이렇게 부담이 큰 이유가 이 책을 집으면 어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아예 그 부담을 느끼기 싫어서 책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한테 필요한 문장들,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읽은 다음에 삶을 적용시키면은 보다 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책 읽기를 즐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네 번째는요. 좋은 문장들은 한 개 정도씩은 내가 책을 읽었어요. 가슴을 때리고 막 머리를 이렇게 때리는 그런 좋은 문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문장들 하나씩은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외우면 뭐가 좋냐? 제가 20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요. 말이 많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말 많은 사람 치고 문제 없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근데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 탓만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7살 때
명심보감이란 책을 읽는데 중간 부분에서 이런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입은 화가 드나드는 분이요 혀는 육신을 동강내는 칼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의 입과 혀를 조심하라는 거죠. 그걸 잘못 놀렸다가는 그게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옮겨 적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들여다봤죠. 언제까지 들여다봤어요? 체화될 때까지. 툭 치면 바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이렇게 체화시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말이 조금이라도 많아지다 싶으면은 내가 그 당시에 외웠던 그 문장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면서 아, 입은 화가 드나드는 분이고 혀는 육신을 동강내는 칼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말을 많이 하기보단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화가 생겨요? 트러블이 생겨요?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문장들을 많이 외워두면 어때요, 여러분들? 나중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봉착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좋은 문장들이 툭 튀어나오면서 그 힘듦과 괴로움과 고통들을 조금은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좋은 문장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꼭 한번 외워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책 선택에 있어서 또 실패도 줄여야 되거든요. 우선은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난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스테디셀러 위주로 먼저 읽으세요. 스테디셀러라 하면 어떤 책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받아온 책이잖아요. 베스트셀러는 어떤 출판사의 힘에 따라서도 또 일시적으로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간혹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스테디셀러는 오랜 기간 동안 사랑을 받은 책이기 때문에 재미없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좋아하는 저자의 책을 연속해서 읽으시면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어떤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저자가 굉장히 마음에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저자가 또 다른 책을 냈다고 하면 그 책들을 읽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되냐? 글의 흐름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문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더 집중력 있게 잘 읽히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좋아하는 저자의 책을 연속해서 꾸준히 읽다 보면은 그 저자가 그 책 속에서 자기가 어떤 예전에 읽었던 책들을 소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큰 도움을 받았다 하는 책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또 찾아서 읽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나만의 어떤 독서 뿌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점이라든지 도서관 갈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책은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는 정하지 않고 왔어요.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있죠, 여러분들. 그 분야의 코너로 가가지고요. 제목만 살펴봅니다. 쭉 살펴보면서 끌리는 제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권이고 5권이고 10권이고 다 끄집어내요. 그리고 책상에 딱 올려놓은 다음에 딱 반장만 읽습니다. 어떤 책은요. 한두 줄만 읽더라도 어때요? 진짜 읽기 싫은 책이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 책들은 어때요? 그냥 치워버려요. 근데 어떤 책은 한두 줄 반장만 읽어도 뒷내용이 궁금한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 위주로 읽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나만의 어떤 독서 뿌리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적자생존, 세 번째거든요. 적자생존 무슨 뜻이죠?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적어야 돼요. 저는 노트가 한 150권 정도 되거든요. 독서 노트가. 근데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을 기록을 하는데요. 오늘은 딱 3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사를 또 자주 합니다. 네. 책을 통째로 필사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책을 필사를 할 때 다 한자로 씁니다. 왜 한자로 써요? 한자 공부 했으니까. 군대에서 제가 한자 공부를 시작을 했죠. 사회에 나와서 4급 시험을 봅니다.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합격. 불합격했어요. 왜냐? 천자문만 외웠죠? 고사성어랑 천자문만 외우다 보니까 반의어는 뭐고, 장음, 단음은 뭐고, 유의어는 뭐고 그런 건 하나도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해서 2개월 동안 열심히 3급 시험을 공부합니다. 100문제 중에서 97문제를 맞춰요. 야, 자신감이 상승해요, 안 해요? 그리고 바로 2급 시험을 2개월 동안 공부를 합니다.
150문제 중에서 143문제를 맞춰요. 또 어깨에 이렇게 뽕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1급 시험도 바로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요? 너무 4개월 동안 한자 공부만 하다 보니까 좀 지겨운 거예요. 한 6개월이나 1년 뒤에 다시 해야지 하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1년 뒤에 다시 한자책을 펼쳤어요. 어떤 현상이 발생돼요? 다 까먹은 거예요. 대부분 이런 상황일 때 어떤 선택을 해요? 포기를 하죠. 왜? 한자가 밥 먹여줘요?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한자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얼만데 이거 얼마 공부 안 했다고 이렇게 다 까먹지? 그때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이었어요? 앞으로는 공책에 적는 모든 내용들은 내가 다 한자로 적겠어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예전에는 스마트폰도 없었지만은 전자사전이 있었죠. 전자사전 옆에 끼고 일기를 적거나 필사를 하거나 내 생각을 글로 옮겨 적을 때 계속해서 사전 찾아보면서 한자로 적다 보니까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상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전 찾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지금은 제가 원하는 것들을 한자로 다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더 좋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시겠죠? 근데 책을 통째로 필사하기에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런 책들 한 권 구입하셔가지고 한두 줄 아니면은 뭐 반장 정도만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나한테 마음에 와 닿았던 것들 뽑아가지고 한번 필사를 해보고 그 뜻을 음미해보고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보다 보람차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도 꾸준히 적는데 감사일기 적으시는 분 그래도 꽤 많이 있네요. 다른 분들은 세상에 감사한 일이 그렇게 없어요?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굴까요? 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래요.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요? 지금 현재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매일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래요.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감사해져요, 안 해져요? 해지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한두 개라든지 5개 정도씩 쓰시면서 또 가족이 있으면 가족끼리 쓰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보다 보람차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요. 책을 읽고 남는 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책을 읽고 왜 남는 게 없어요?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는 게 없죠. 그런데 내가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수많은 어떤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책을 읽었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이 지나니까 뭘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책 읽고 싶은 마음이 나요? 그러면 그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우선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책을 읽고 꼭 좋았던 문장들 5가지만 뽑으세요. 5가지 중에서 어떻게 해요? 가장 좋았던 거 한 가지만 꼽아가지고요. 그 한 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언제까지 실천해요? 네, 체화될 때까지 실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책을 읽기 전과 후가 같다면 그건 어때요? 책을 읽지 않은 거예요. 그럼 강연을 듣기 전과 들은 후가 같다면 그건 뭐예요? 강연을 듣지 않은 겁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꼭 하나 정도씩 뽑으셔가지고요. 바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